안녕하세요. 가치경제 박명준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가치경제 채널에서 올려드렸던 영상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영상들이, 어떤 제목의 영상들이 올라가는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치경제 채널은 2019년 1월 초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한 120개 이상의 영상이 올라가고 있고요. 가치주의 경제에 대해서 자본주의를 대체하는 가치주의 경제에 대해서 내용을 풀어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자본주의에 대한 내용도 설명에 들어가고요. 영상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가치주의 경제에서 추구하는 바를 설명을 하려다 보니 그 철학이 어떻게 되는지, 그 지혜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를 설명하는 영상들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카테고리를 놓고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그 카테고리가 중에서 오늘은 몇 가지로만 분류를 해서, 압축해서 분류해서 설명을 드릴 것인데요. 첫 번째가 자본주의 경제의 불편한 진실과 화폐 경제의 모순이라는 이런 주제로 영상이 올라간 것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삶의 지혜와 철학, 그 다음에 가치주의 경제 이론, 그 다음에 재원화 서비스의 가치 산정 이론, 이렇게 네 가지 분류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자본주의 경제의 불편한 진실, 화폐 경제의 모순이라는 주제에서 올라간 영상들입니다. 우리는 평생 얼마나 일해야 하나. 하얀색으로 올라간 글씨들은 이미 우리가 이 영상들이 유튜브에 올라간 영상들이고요. 녹색은 그 중에서 추천을 드리는 영상입니다. 녹색으로 된 글씨를 다른 건 안 보시더라도 한 번씩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노예다. 세 번째, 우리는 왜 경쟁하며 사는가? 우리는 아이를 더 많이 낳아야 할까? 후손들은 우리보다 잘 살 수 있을까? 아끼면 잘 살 수 있을까? 화폐는 과연 안전한 자산인가? 부자는 얼마나 부자일까? 재테크의 진짜 의미는? 그리고 또 녹색이 하나 더 나오죠. 우리는 왜 열심히 일해도 힘들까? 이 영상은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 발행, 남의 일이 아니다. 임금 협상과 파업, 과연 합리적인 선택인가? 동일 노동이면 동일 임금이 맞는가? 그 다음에 연금은 노후를 책임질 수 있을까? 기본소득제는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인류는 왜 가치를 정하지 않았을까? 가짜 성장, 가짜 분배가 아닌 진짜 성장, 진짜 분배로. 생명치료보다는 돌에 병든 의료 서비스. 가상화폐를 진짜 화폐로 만들려면 첫 번째, 두 번째 영상. 두 번째 영상이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토지 소유권 인정은 모순이다. 그 다음에 화폐 경제의 현실. 이 화폐 경제의 현실이라는 이 영상은 한번 보시면은 내용이 상당히 좀 문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원래 이 가치경제 채널에 있는 내용들이 어떤 책을 쓰기 위한 책에 들어가는 내용들인데요. 책의 내용을 쓰다 보면 조금 문학적으로 표현해보고 싶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들어가 있는데, 이 화폐 경제의 현실이라는 그 내용도 책으로 써놓은 내용을 영상으로 만들다 보니까 좀 영상에 어울리지 않게 문학적으로 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그렇게 문학적이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다른 영상들에 비해서 좀 더 문학적인 측면이 강한 그런 영상이라서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제 문제의 근본 원인은 이자다. 이유는 우리 모두를 힘들게 만든다. 거품은 언젠가 터진다. 우리가 지불하는 가격은 가짜다. 화폐와 실물의 가치는 서로 맞지 않는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까지 상당히 주옥과 같은 제목들을 갖고 있는데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별로 시청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지. 그 다음에는 주식과 부동산이 오르면 우리는 부자가 되는가? 부채의 무게 체감해보자. 우리는 가난을 물려주고 있다. 경제 양극화의 결말, 부자도 결국 가난해진다.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사회적 가치라는 개념은 왜 없을까? 금은 미래의 화폐가 아니다. 미래 화폐의 자격 조건은. 만약에 경제 위기가 온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 영상이 가치경제 채널에서 가장 히트한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굉장히 중요한 영상이 맞고요. 경제 위기에 대해서 금융위기, 외환위기, 금융위기, 경제위기, 그 다음에 화폐위기, 그 다음에 가치위기, 이렇게 경제위기 종류 5가지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런 경제위기가 정말로 크게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에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일을 해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하지 금을 모으고 못을 대부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떠한 상황이 와도 우리가 일을 놓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점, 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화폐가 없어져야 하는 이유, 이 영상도 좋은 내용인데요.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화폐 없는 세상.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보다, 앞에서 설명했던 화폐 경제 현실이라는 영상보다 더욱더 문학적인 표현이 들어간 내용입니다. 화폐 없는 세상은 제가 쓴 2번째 책의 제목이기도 하고요. 그 2번째 책의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제가 마치는 글에 써놓은 내용을 그대로 읽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번씩 들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3년간 코스닥 시가총액 30배 상승의 진짜 의미를 아시나요? 에너지를 낭비하는 자본주의, 그 피해는 우리의 아들, 딸들이. 탈원전은 보수, 진보와 상관없다. 후손들의 생존환경 문제다. 이 영상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원전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에 의한 폐해가, 이게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폐해이기 때문에 한시라도 빠르게 그 폐해로부터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보수라고 해서 원전을 지지하고 진보라고 해서 원전을 탈원전을 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보수나 진보나 상관없이 그런 진영 논리나 이념 논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환경 자체를 지켜줘야 되며, 그렇게 지켜야 되는 이유는 우리 후손들이 이 환경 안에서 생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환경을 무너뜨리면 그 후손들은 생존할 수 있는 생존 기반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할 수 있는 생산 환경이 무너지는 것이고요.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무너지는 그 생존 환경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환경을 물려주어서는 안 된다고 하죠. 경제 위기는 그들이 극복할 수 있지만 환경 위기는 그들이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해도 다시 돌아가는 방법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한시라도 빠르게 진보, 보수, 이념 상관없이 탈원전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에 대한 여러 원전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의 생계는 따로 챙겨들어서 그분들의 문제도 없게 만들어서 탈원전을 해야 되는 것인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영상을 통해서 꼭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색깔의 글씨가 나오죠. 연보라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경제 위기의 본질은 가치거래 질서의 왜곡이다. 이 색깔의 의미는 앞으로 올 영상의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아직 올라가지 않은 영상이고요. 그 다음에 삶의 지혜와 철학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런 주제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이유는 가치주의 경제라는 이론이 나온 철학적인 배경이 다 여기에 설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주의를 이해할 때 왜 토지 소유가 안 되지? 왜 거래에서 이윤을 넣으면 안 되지? 왜 대출이 왜 안 되는 거지? 라는 그런 의문들에 대해서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철학적인 배경이 있는 것이고요.
그 철학적인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올려놓은 영상들입니다. 굳이 가치경제 채널에 관심이 없으시더라도 여기 삶의 지혜와 철학에 해당되는 영상들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도움에 살도록 되어 있다. 지식 탐험을 해야 하는 이유. 또 지식 탐험이라는 말도 다른 데서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제 혼자서 쓰는 말이긴 한데, 많은 공부를 해야지만 그것도 공부라는 것이 정해진 공부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식 탐험이라고 말했을 때는 정해진 틀 안에서의 지식을 말하지 않습니다. 정해진 틀 밖에서의 지식이고요. 그것을 탐험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된다, 밝혀내야 된다, 알아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드리고 있고요.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 인류의 문명이 발전할 수 있고요. 개인으로도 발전할 수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걸 더 알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세상에 잘못된 것을 볼 수도 있게 되고, 그런 것들을 고칠 수 있는 지혜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것, 또는 책에서 나온 것, 또는 보통 정보라고 이해하는 상식이나 정보라고 얘기하는 것들에서 알 수 있는 것들 말고도 교수나 이런 학계에서 내놓는 그런 새로운 지식 말고도 거기서 설명하지 않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식 탐험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고요. 그렇게 하는 활동 자체가 여러분의 삶의 수준을 높여주고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바꿔줄 것이며 여러분이 세상을 이해하는 관점들을 넓혀갈 것이며 세계관과 가치관을 확장시켜 줄 것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죠. 다음이 나는 광대역인가 아니면 협대역인가. 저는 광대역을 추천하는데요. 광대역이 되시기를 추천하는데요. 광대역이 된 분들이 그만한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0세 시대의 진짜 인생은 50세부터 이 내용도 제가 녹색으로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그 제목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아직 우리 50이 이하신 분들은 아직 인생이 제대로 시작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50부터 50 이후의 인생을 위해서 50 전까지의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고생을 하고 힘들게 살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경험과 지식과 노하우와 삶의 경륜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50세 이후에 제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제대로 사는 것들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면 50세 전에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준비가 없이는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태어났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의 의미와 보람을 찾을 수 있는지를 알려면은 50세 이전에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식 탐험을 통해서 많은 지식들을 습득하고 얻고 알아내고 깨닫고 알아차리고 거기다가 수많은 사회에서의 경험, 직업에서의 경험들을 통해서 매 순간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그냥 흘려보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내가 오늘은 뭘 배워야 되지? 내가 오늘은 이것을 배우고 이것을 익히고 이것을 알아내고 이것을 이해하고 이런 삶의 통찰을 갖는 것들이 쌓여져야지만 그러한 자기 앞으로의 삶의 통찰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 통찰 안에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어서 또한 그런 능력까지 갖추게 되어서 50세 이후에 그렇게 살게 되는 그게 진짜 인생이고 그게 제2의 인생인 거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가슴 뛰는 삶을 살자. 돌이킬 수 있는 것과 돌이킬 수 없는 것, 또 제가 설명드렸죠.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면 안 되겠죠. 삶의 의미를 찾아라. 의미 없는 인생은 없다. 내가 원하는 인생을 되찾자. 아날로그는 디지털보다 위대하다. 이 제목도 좀 의미심장하죠. 이건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에서 우리가 과학을 하시는 분들이 가져야 될 관점입니다. 우리는 아날로그를 무시하지만 실제로는 아날로그가 진짜이고 디지털은 가짜입니다. 단지 디지털보다 위대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과학에서
우리 세상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디지털로서 찾고자 하면 당연히 그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올바른 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아날로그적인 생각과 아날로그적인 접근과 아날로그적인 관점을 가져야만 우리가 알지 못하던 것들을 알 수 있고 해결하지 못한 문제의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뭐 그런 내용까지 이 영상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은 아날로그와 디지털 차이점과 우리가 아날로그를 바라봐야 되는 관점에 대해서 특별히 AI와 같은 이런 4차 산업혁명 이상의 시대에서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떤 지식이 필요하고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고 할 텐데 그럴 때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관점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은 무엇일까? 지혜입니다. 왜 혀파하면 끌리고 불협화하면 거북할까? 이거는 음악에 대한 얘기죠. 음악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도 제가 지식 탐험을 통해서 제가 알아낸 것입니다. 어디서 다른 데서 책에서 나오는 내용이 아닙니다. 왜 피아노를 쳤을 때 혀파음이 들리면은 듣기 좋다 이렇게 느끼고 뭔가 소리들이 부딪힌다고 표현하죠. 음악에서는 부딪히는 소리가 들릴 때 불협화음일 때는 왜 듣기 싫다라고 느껴질까? 이것들이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들이 그냥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자연에 있는 것이 사람 자체가 자연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연이 느끼는 것을 사람이 그대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좀 더 자연에서 원하는 것에 맞는 방향이면 우리가 좋게 느끼고 맞지 않는 방향이면 나쁘게 느끼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렇게 협화음과 불협화음의 호불호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내용이 조금 이게 어떤 음률이라는 좀 어려운 내용이 좀 들어가거든요. 음악을 아주 깊이 있게 공부하신 분들 빼고는 잘 모르실 텐데 음률이라는 수학적인 개념인데요. 이것이 들어가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연을 이해하고 우리 인간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시간을 벌자. 여러분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 가치경제 채널에서 늘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시간 자체가 가치니까요. 그런데 시간을 벌기 위해서 여러 가지 팁들이 5가지 팁이 있는데요. 뭐 첫 번째 책을 읽자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연의 흐름은 2가지이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영상입니다. 보통 이것을 제가 여태까지 설명드린 영상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영상 하나를 꼽는다 라면은 이것입니다. 자연의 흐름은 2가지이다. 이것은 과학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굳이 과학을 하지 않더라도 세상을 보다 더 크게 바라보고자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고 안다기보다는 이해하고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제가 이 영상에서 모두 다 제 마음속에 있는 걸 다 표현하지는 못했을 것 같은데요. 세상이라는 것은 세상과 자연과 우주 전체를 얘기합니다. 2가지 방향으로의 흐름이 존재하며 그 2가지 방향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자연을 이해하고 과학을 이해하는 것 말고도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우리 온 세상을 이해하고 우리 사회 현상들을 이해하는데 똑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흐름이 왜 그런 것인지 그 흐름은 하나는 무언가가 서로 모이는 방향으로 합쳐지는 방향으로 하나가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흐름이고요. 다른 흐름은 무언가 흩어지는 방향으로 나눠지는 방향으로 뭔가 분리가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흐름인데 이 2가지 흐름에 대해서 왜 그런지 어떤 원리가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관찰이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내용을 올렸는데 좀 깊이가 있는 내용이라서 잘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은 뭐 독재에서 민주사회에서 더 평등한 사회로 나가는 이런 인간 사회에서의 현상 자체도 이 2가지 흐름 안에 있고 우리가 하다못해 살아가면서 뭔가 먹고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노화하고 이런 현상 자체도 이 자연의 이 흐름에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한다면 제가 아직 이 영상을 올리지는 않았지만은 우리의 노화를 조금은 늦추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고 그것을 실제로 삶에 적용해서 조금은 좀 젊게 사실 수 있는 방법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영상 안에서는 그거를까지 찾기는 좀 어려우실 텐데 다른 영상을 통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기회는 준비된 자를 찾아간다. 이 영상도 좋은 내용이죠. 기회가 만약에 예를 들면 우리 로또를 당첨을 되는 기회를 우리가 갖고 싶다. 이런 것이 그냥 우연히 어떤 운이 좋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다 이유가 있어서 되는 것이며 우리가 기회를 얻고자 한다면 그 기회가 올 만한 이유를 만드는 게 먼저라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를 만드는 것 자체가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확실한 노후 준비는 이 영상이 저 가치경제 채널에서 두 번째로 잘 나가고 있는 영상입니다. 좀 특이한 게 가치경제 채널에서는 영상이 단 두 개만 잘 나가고 나머지 영상들은 다 조회수가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현상이긴 한데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가장 확실한 노후 준비는 아마 제가 지식을 갖추는 것이라고 제가 답을 했을 텐데요. 이 앞서서 설명드린 내용과 지식 탐험에서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다 연결이 되는 내용인데요. 그렇다면 어떠한 지식을 갖추어야 되냐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 있을 텐데요. 여기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거기까지 제 여력이 미치지 못해서 준비를 못하고 있고요. 그 내용을 설명드리려면은 구체적인 지식의 내용을 설명을 드리려면은 미래의 산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고요. 미래의 산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면은 그 산업에서의 직업까지도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냥 단지 어떤 지식이다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더 시간이 좀 더 답변을 드리는 영상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구가 망가지고 있다? 플라스틱은 왜 썩지 않는가? 이것도 어떤 자연에 대한 통찰에서 나온 이야기고요. 플라스틱은 왜 썩지 않는가? 이것도 과학적이기도 하지만은 어떤 철학적인 내용이 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보시는 분들은 잘 분별을 못 하실 텐데, 모든 내용들이 다,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철학적인 관점과 어떤 가치관이 함께 반영되어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꿈꾸며, 여기까지가 삶의 지혜와 철학입니다. 영상이 좀 길어져서 해서 나눠야겠네요. 오늘은 가치경제 채널 그동안 어떤 영상들이 올라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영상들을 올릴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자본주의 경제의 불편한 진실, 화폐경제의 모순, 그리고 삶의 지혜와 철학이라는 이런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영상에 올라간 것과 앞으로 올라갈 것에 대해서 거의 다 올라갔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크게 앞으로 올라갈 것이 많지는 않을 텐데 그렇게 진행될 것이고요. 다음 시간엔 이어서 가치주의 경제 이론과
그리고 가치 산정 이론이죠. 재활용 서비스의 가치 산정 이론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영상을 올릴 것입니다. 아마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새로운 영상이 어떤 영상들이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보다 많은 설명 위주가 그런 설명 위주가 되는 영상이 될 것입니다. 가치 경제 채널을 좀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영상 2개만 잘 나가고 있고 나머지 영상들은 너무 조회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주변 분들에게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본주의를 대체하는 대안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보시지 마시고 정말로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추천해 주시고 이랬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마음에 안 든다, 이 영상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